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봄에 나는 약초들은 보약 못지않은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겨우내 땅속에서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싹을 틔우는 것이 봄 약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각종 생리활성 물질도 다량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냉이는 봄철에 기력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봄의 보양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만점인데요. 나른한 봄, 다양한 봄철 나물과 함께 입맛과 건강 모두 잡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페이스북, 팟빵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포피 채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국정과제인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이행을 위해 2, 3차 이하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시스템을 민간업계와 함께 이번 달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 매출 채권을 2, 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최소의 금융비용과 위험 없이 신속히 현금화하는 결제 시스템인데요. 중소기업이 부도 가능성이 있는 어음 등을 사채시장에서 고할인율로 현금화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 3차 이하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용을 직접 활용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 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 31일 시행했습니다. 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 제한구역의 장기 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 단지가 건설되고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체감함으로써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이해 새롭게 구성된 2015 통일리더 캠프를 4월 7일부터 실시합니다. 2015 통일리더 캠프는 주수도권 중학생 대상 캠프를 시작으로 총 47회 권역별로 실시되며 초중고 학생 대상 캠프는 36회, 고등학생 캠프는 3회, 대학생 캠프는 5회, 어린이 기자단과 마무리 캠프 3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2015 통일리더 캠프는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통일 특강을 비롯해서 통일 연극 관람, 통일 토크 콘서트,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 분단 현장 체험 등 다양한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을 자신의 미래와 연계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캠프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내 통일캠프 전용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화주 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30일까지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물류기업에는 해외 진출 초기 물량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화주기업에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생산과 판로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주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화주 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에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보호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 피해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양로시설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웠던 피해 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 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 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신미라 사무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던 피해 노인들이 재학대 위험에 많이 노출되셨었나 봐요. 네. 예, 아무래도 네. 집으로 돌아가기가 곤란한데 이제 갈 곳이 없었던 거죠. 이제 네, 많이. 그러셨군요.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양로 시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이제 양로시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로시설은 요양시설과 달리 상대적으로 좀 건강한 노인분들이 입소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한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양로시설이란 곳은 별도로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기존의 양로시설 중에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로 지정한 그런 양로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인권보호 사업과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국에 27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전용 쉼터라는 곳은 피해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전국에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대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양로 시설이 현재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런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로시설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에 지정한 곳은 서울의 2개소를 포함한 전국의 52개 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운영을 해본 후에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많이 상처받으셨을 텐데 정서적인 치유 등도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도 제공이 됩니까? 예, 제공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쉼터에서 일시 보호되었을 때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양로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쉼터와 연계해서 전문 심리치료 상담사를 양로시설로 이제 직접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쉼터 퇴소 후에 이제 가정 보기가 어려운 그런 학대 피해 노인들은 본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이런 시설을 입소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대 피해를 받아서 쉼터에 입소한 후에 이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입소 의뢰를 하는, 근데 대신 나이가 6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비용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일부 양로시설에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분들은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는 양로시설에 입소를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 노인분들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네, 그 학대를 받았던 노인들이 어느 정도 이 양로시설에서 머무실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상황이 좋지 않다면 평생 지내시는 것도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예, 양로시설이란 곳은 노인들의 아까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네.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사는 곳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그래서 네네. 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시면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 다른 지역, 다른 곳에 있는 양로시설도 옮기실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국에 52개의 양로시설이 마련되어 있고요. 예. 네. 그 밖에 또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부는 이제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노인 학대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련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저희 양로시설을 지정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또 27개의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 학대하고 관련된 상담이나 어떤 신고를 하실 일이 있다. 그러시면 국번 없이 1577-1389번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네. 1577-1389번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항시 전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상담을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꼭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양로 시설을 최초로 지정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운영과의 신미라 사무관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최근 급성장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아무 제한 없이 술을 주문할 수 있어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배달앱은 음식을 시켜 먹으려는 소비자가 가맹점과 직접 통화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점을 찾고 주문하며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1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요. 조사 결과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들어있는 업체는 3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업체에서 예외 없이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약관 내용과는 무관하게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한 미성년자의 술 주문을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 배달앱 업체 측은 중고교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주와 맥주를 시켜 먹을 수 있다며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치킨이랑 맥주를 자주 시켜 먹는데 몇 년생인지 물어보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더라. 신분증 검사를 좀 더 깐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00제곱미터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업소에서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업주보다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더 많이 내게 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손님이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또는 배우자와만 같이 살고 있어서 노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80%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3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은 친인척보다는 가까이에 사는 친구, 이웃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족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우울 증상과 함께 고독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좀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 분가했다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현행 초중고교 교과서가 고령화 사회를 다루며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라는 등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교과서를 통해 노년 생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되고 세대 갈등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다룬 교과서들의 59개 단원 중 31개 단원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서술됐는데요. 실버 산업 성장, 사회에 대한 노인의 영향력 증가, 노인들의 새로운 활동 증가 등 긍정적으로 다룬 단원은 8건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묘사는 청소년들이 노인을 고독, 슬픔, 외로움의 대명사로 여기게 하고 조손 가정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학교 급이 올라가도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 학생들이 고령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세대 갈등을 키울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젊은 우리들도 결국엔 다 늙기 마련인데 자기 무덤을 미리 파는 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이어서 딱히 반박할 수가 없네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평소 짜게 먹는 사람은 식사나 간식 메뉴를 정할 때 고열량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제시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짠 음식을 즐겨 먹으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서 단맛 음료의 섭취량이 늘고 과체중, 비만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g 이내로 설정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하루 평균 4g대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 내장 지방량, 인슐린 저항성 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는 이번 달 10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문화회 광장에서 국민 대표와 함께하는 나트륨 줄이기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3일간 다양한 나트륨 줄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나트륨 과다 섭취가 몸에 좋지 않은 건 알지만 자극적인 게 맛있다. 김치에 있는 나트륨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봄 기운이 만연하면서 봄꽃 나들이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양평 산수유 꽃마을에서 개최되는 산수유 꽃축제에 가족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어우러진 노란 산수유와 개나리, 봄의 전령사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진행의 김경아였습니다.